반갑습니다. 강북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과학의 13차 시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중단원 들어갔는데, 이제 전류, 전압, 저항. 지난번에 이동하는 전하라고 해서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 시간까지 하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의 그 기본 개념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탑재한 그 이학스터 영상 2개, 저항이랑 전류, 전압, 저항 사이 관계, 이 2개 영상을 반드시 먼저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 해설풀이를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반 번호 이름 써주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전류가 전압과 저항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익숙한 개념을 들고 와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모형을 통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이 빗면에 이게 못이 이렇게 탁탁 박혀 있어요. 그리고 공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공이 있으면서 얘가 이제 아래로 내려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못이 있으니까 딱딱딱 부딪히면서 아주 자유롭게 낙하하지 못하고 좀 가려하면은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속력을 잃고, 또다시 그 다음 못까지 또 빨라지다가 또 부딪히고 하면서 점점점 얘네들이 속력이 가속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마치 이 도선 내부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2개는 충분히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모형은 어디까지나 모형은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모형은 절대 실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이거를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은 실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빗면의 길이가 다름에 따라 공이 내려오는 이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당연히 다름을 알 수가 있죠. 일단 다르다.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빗면이 길어질수록 빗면의 길이가 길수록 시간이 오래 걸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동하는 이 거리가 길어지니까 속력은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일정해진다고 했었죠. 더 이상 가속하지 못하고 속력은 일정한데 거리가 길어지니까 그만큼 비례해서 시간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 질문. 자, 빗면의 폭이 다름에 따라 공이 내려오는 시간이 다른가? 그러면 어떻게 다르다고 하면은 요거는 반드시 영상을 시청한 학생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폭이 길어질 때 이렇게 있었죠. 얘네들이 못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6개 있을 때 얘가 폭이 길어지면은 2배로 길어졌다고 해봅시다. 2배로 길어지면서 이렇게 못과 못 사이의 간격 또한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던 이 공이 아래로 내려갈 때 당연히 충돌하는 횟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나타낸 그림으로는 뭐 큰 차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여기에 못을 선생님이 2배로 해줬다고 합시다.
여기 2배로 해줬다고 하면 당연히 충돌할 때 이 충돌 횟수도 곱하기 2가 되겠죠? 2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간격이 멀어졌으니까요. 이 사이로 훨씬 더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쓰면은 일단 당연히 다르다. 빗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못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 거죠. 넓어짐에 따라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도선 내부 속에 있는 전류와 이제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공을 굴러내려오는 빗면에서 박혀 있는 못은 그렇죠. 원자죠, 원자고요. 굴러가는 공은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못이 많이 없으면은 얘네들이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고, 이거 곧 저항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반면에 도선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저항도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전류가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 즉 전류의 세기가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말.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는 전기 저항 또는 그냥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옴이라고 읽는데 요게 요렇게 마치 전구처럼 생겼어요. 요게 오메가거든요.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인데 그리스 문자 오메가를 쓰면서 우리는 읽을 때 옴이라고 합니다. 뭐 1옴, 뭐 10옴,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옴의 정의는 항상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1옴이란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인 도선의 저항. 그래서 여러분 전류랑 전압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전류 뭐였죠? 전류는 말 그대로 전하, 여기서 전은 전하고요. 류는 흐를 유자죠. 즉 전하의 흐름이고 전자 방향과 반대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도선 내부에 금속이니까 도선 내부에 자유롭게 불규칙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전지 자체가 새롭게 전자를 생성해내는 것은 아니라 얘가 한 칸 한 칸 밀면서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자의 흐름을 만드는 거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즉 전류를 발생하게 하는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얘는 A라 쓰고 암페어, 얘는 V라 쓰고 볼트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단위예요. 여러분 단위랑 또 기억해야 되는 게 기호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단위랑 기호도 달라요. 기호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냐,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 일단은 물질의 재료에 따라서, 즉 물질이 어떤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분자 구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항이 달라요. 즉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금속,
있으면 또 전기가 굉장히 안 통하는 부도체 같은 경우에 저항이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경우에는 그냥 아예 저항을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리고 같은 금속이다 할지라도 구리같이 우리가 저항이 많이 없어서 전선으로 사용하는 금속이 있고요. 또 저항이 꽤 커서 열 에너지가 저항이 크면 열 에너지가 잘 발생하거든요. 우리 난로, 전기 난로 또는 다리미, 옛날 다리미죠 사실은. 다리미 이런 것들은 거기 사용하는 금속은 저항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그 전선의 길이 그리고 폭에 따라서 달라진다.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폭이 좁을수록 저항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이것도 비유로 써서 이 학습도 있어서 선생님이 그 화면을 캡처해서 활동지에 넣었습니다. 자, 이거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펌프에서 인공 이제 폭포를 만들어냈어요. 펌프가 아니라 탱크죠. 물탱크에서 폭포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여기 1번, 2번이 있으면은 1번 물레방아가 빨리 돌까요? 아니면 2번 물레방아가 빨리 돌까요? 누가 봐도 2번 물레방아가 더욱더 강하게 돌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때 충돌할 때, 여기서 아마 이게 충돌할 텐데, 이 충돌할 때 물의 속력이, 얘는 속력도 V네. 기호 쓰면 안 되죠, 그러면은. 속력이 크고, 얘는 속력이 작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중국어 배우니까. 자, 그래서 물의 낙하 높이에 따라 회전 속도는 어떻게 다를까? 낙하 높이가 클수록 물레방아는 빠르게 회전한다. 그렇죠? 자, 그 이유는 높이가 높을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물레방아와 충돌할 때 충돌할 때 속력이 크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전기로 그대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낙하하는 폭은 결국에는 전압에 해당을 합니다. 전압.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때는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결국에 전지를 했었잖아요. 이 펌프가 강하면 높게 끌어올리겠죠. 그렇죠? 그 말은 곧 떨어질 때도 높은 데서 강하게 떨어뜨릴 능력을 부여한다 뜻입니다. 아직 에너지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에너지 개념을 공부한 학생이 있다면은 에너지를 접목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높은 데서 낙한다는 것은 전압이 높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래서 이 물레방아가 저항이 해당하거든요. 빠르게 돌면은 그때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더욱더 강한 열 에너지, 즉 난로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에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그렇죠, 반비례하죠. 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이 흐르는 게 약해질 거잖아요. 물레방아가 굉장히 뻑뻑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레방아 뻑뻑하면은 물이 탕 치고 굉장히 속력을 많이 잃을 거예요. 얘를 돌리는데 강한 힘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속력이 많이 뺏기겠죠. 그래서 반비례합니다. 그에 비해 저항이 만약에 약하다면 물레방아가 굉장히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으면은 살짝만 퉁 쳐도 얘가 슉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속력을 거의 잃지 않고 빠르게 흐를 수 있을 겁니다. 즉 전류가 강하게 흐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비례. 자, 이번에는 같은 전압이 걸릴 때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똑같은 말이죠. 감소한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오음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은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 비례하는 이 관계인데요.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은 요것만 다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인가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인가요? 거속시 배워요. 거리와 시간과 속력의 관계. 그때 요런 표를 도표를 하나 봤을 텐데요. 선생님 순서를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전압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전류 그리고 저항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저항의 크기로 나눈 것과 똑같고요. 이 전류를 I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항은 R입니다. R. 그리고 전압은 V. 단위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위랑 기호는 다르다 생각을 해두고요. 그래서 여기 전류, 전압, 저항에서 단위는 전류는 뭐였어요? A, 암페어고요. 전압은 V, 볼테즈, 그리고 저항은 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기호는 I, V, R 이렇게 써줍니다. 얘 두 개는 똑같아서 쉽죠? 근데 얘가 달라요. 저항하다의 그 R과 똑같죠? 근데 얘가 원래 전류는 이제 코런츠인데 C가 아니라 I로 하는 게 사실 이거 전류의 세기 I는 여기 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로 외우는 것보다 의미를 그냥 그 단어 자체를 기호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V는 요 수식을 양변에 R을 곱한 거예요. 양변에 R을 곱하면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교과서 읽고 이 학습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